첫 번째, 메신저 RNA 백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RNA 백신은 우리가 언론에서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는 화이자 백신과 모더나 백신이 이 RNA 백신에 해당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있는 그 유전 정보 일부를 RNA 유전자를 합성해서 그것을 백신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간단한 모식을 보면서 그림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화처럼 모식화해서 그림을 그린 겁니다. 이 바이러스의 중심에는 이 꼬불꼬불하게 지렁이처럼 되어 있는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유전체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이 유전 정보 물질이 RNA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유전 정보를 보호하고 있는 캡슐이 있고요. 이 캡슐 외부에 스파이크, 가시처럼 이 빨간 돌기 단백질이 나와 있어요. 이것을 스파이크 프로테인, 줄여서 S 단백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식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전체 RNA 중에서 일부 유전 정보가 들어있는 이 일부 부분이 이 S 단백질을 합성하는 이 S 단백질에 대한 유전 정보가 들어있는 부분이 이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전체를 쓰거나 코로나 바이러스의 RNA 전부를 쓰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에 있는 RNA 그 중에서도 이 S 프로테인, S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는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이 RNA만 가지고서 백신을 만들겠다라는 게 기본 컨셉이에요. 자, 여기서 보면 아까 그 S 단백질을 합성하는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RNA를 이렇게 따로 빼옵니다. 그리고 이 RNA만 그냥 놔두면 이 RNA는 상당히 불안정하고 쉽게 파괴되는 물질이기 때문에 보존을 위해서 이 특별한 그 회사의 노하우만으로 이 RNA를 보호하고 전달할 수 있는 캡슐을 만듭니다. 코로나 캡슐과는 다른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캡슐이죠. 이것을 리피드 나노 파티클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그 각각 회사의 노하우가 들어있는 그런 기술로 만들어진 거겠죠. 그 파티클 안에다가 RNA 유전 정보가 들어있는 RNA를 싼 이것을 백신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 백신, 이 물질이 우리 몸에 침투가 되면 우리 인체 세포 내에 이 백신이 리피드 나노 파티클이 인체 세포와 융합을 하면서 이 안에 들어있는 RNA를 세포질 내로 투여하게 되고 세포질 내로 들어온 RNA는 단백질을 형성하는데 이 유전 RNA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가 S 단백질에 대한 유전 정보니까 인체 세포 내에서 생성하는 것은 S 단백질을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이 백신된 인체 세포는 S 단백질을 세포 표면에 표현하게 되고 이렇게 표현된 S 단백질들이 이 세포가 파괴되면서 면역 세포에게 인식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면역 세포가 S 단백질을 T 임파구 헬퍼 T 임파구에게 인지를 시키면 헬퍼 T 임파구가 면역 개시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헬퍼 T 임파구에서 다양한 사이토카인을 분비하게 되고 이 사이토카인에 의해서 그 다음 면역 반응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리엔테이션에서 컨셉을 얘기했던 것처럼 크게 휴머럴 이뮤니티, 체액성 면역과 셀룰라 이뮤니티, 세포성 면역 두 가지 면역이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헬퍼 T 임파구가
비임파구하고 이 S 단백질을 항원으로 해서 인식을 하게 되면 이 비임파구는 백신을 맞은 인체 세포 내에 표현된 S 단백질을 인식을 해서 플라즈마 셀로 분할을 하게 되고, 이 플라즈마 세포에서 S 단백질을 공격할 수 있는 항체들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그 비임파구가 플라즈마 셀로 변해돼서 생성한 이 항체들이 실제 바이러스를 이렇게 공격을 해서 체액성 면역 반응을 일으키게 되고, 아울러서 킬러 T 임파구, 세포성 면역을 이용해서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는 세포들을 이 킬러 T 임파구가 공격해서 파괴하고 추가적인 바이러스 증식이나 번식이 되지 않도록 차단을 해주는 이 두 가지 면역 반응을 일으키게 되고, 이 면역 반응은 우리 몸에 기억 저장이 돼서 이 바이러스가 들어올 때마다 언제든지 그 바이러스를 공격할 수 있도록 면역을 일으키게 되는, 백신의 효과를 보이게 되는 그런 원리를 이용한 겁니다. 상당히 복잡하고 조금 어렵죠. 여하튼 간에 일단 그 RNA, 그 코로나 안에 들어있는 특별한 유전 정보, 특히 그 S 단백질이라고 하는 그 유전 정보가 들어있는 RNA를 특수 처리를 해서 우리 몸에 면역을 일으키게 하는 것, 그것이 화이자 방식, 모더나 방식의 RNA 백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DNA 백신. DNA 백신입니다. 이 DNA 백신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옥스포드 대학에서 같이 협력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옥스포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라고도 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DNA 백신이고요. 존슨앤존슨에서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는 백신도 DNA 백신 종류에 해당을 합니다. 이 DNA 백신은 어떤 원리인지, 자, 아까 RNA 백신과 비슷하죠. S 단백질의 유전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그 부위를 갖다 쓰는 건데, 아까 그거는 RNA였어요. 근데 그 RNA로부터 동일한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DNA를 합성해냅니다. 뭐하러 RNA 그냥 쓰지 DNA를 쓰나? 아까도 얘기했듯이 RNA는 상당히 불완전한 물질이고 쉽게 파괴되거나 변형을 일으키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걸 DNA로 만들게 되면 보다 안정적이고, 무엇보다 이 DNA 백신은 아데노바이러스라는 실제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벡터, 즉 운반 전달체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아데노바이러스는 유전 정보를 DNA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DNA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아데노바이러스 안에다가 S 단백질에 대한 유전 정보가 들어있는 유전체를 집어넣어 주려면 그걸 DNA로 변형시켜서 넣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DNA가 아데노바이러스 DNA 속으로 인테그레이션 돼서 혼합이 돼서 아데노바이러스 안에 존재를 하고 있다가 이것을 백신으로 인체에 투여해 주게 되면 이 아데노바이러스가 실제 우리 몸에 감염되는 것과 동일하게 인체 내에 감염돼서 침투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아데노바이러스는 우리가 흔하게 걸리는 감기 바이러스의 일종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데노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면역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데노바이러스를 이런 유전 치료나 유전자 백신에 사용을 하게 되고, 어느 정도 면역력이 있다면 이 아데노바이러스에 대해서 큰 부작용이 없을 것이다 라는 전제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이 아데노바이러스가 감염돼서 인체 세포 내로 침투하게 되면 세포 내에서
이 백신이 자기의 DNA를 인간 세포 내 핵에 주입을 하게 되고, 핵에 주입된 DNA는 거기서 RNA, 그리고 RNA에서 단백질을 우리가 중심 이론 센트럴 도그마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합성하게 돼서 RNA 백신과 비슷하게 우리가 원하는 항원 단백질을 합성하게 될 겁니다. 여기서 잠깐 DNA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인간의 핵 내로 들어오게 되고, 인간의 핵 내에서 유전자가 발현하는 과정을 동일하게 거치기 때문에 이것이 인간의 세포 내로 인테그레이션 됐을 때, 인간의 DNA 내로 인테그레이션 됐을 때 장기적인 어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유전자의 변형을 가져오거나 암을 유발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전혀 배제는 할 수 없겠다라는 개인적인 걱정이 됩니다. 물론 그것은 백신을 맞고 즉각적인 부작용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거예요. 어쩌면 10년, 20년 그 이후에 장기적인 부작용으로 작용할는지도 몰라요. 일단은 여하튼 간에 이렇게 백신으로 들어온 DNA는 우리 체 내에서 발현이 돼서 결국에는 만들어진 RNA가 S단백질을 형성하게 되고, 이 S단백질은 우리 세포 내에 표현이 되면서 거기서 파괴된 S단백질을 면역세포가 인식한 다음에 RNA 백신과 동일한 과정을 거치게 되죠. 헬퍼 T 임파구를 감작시키고, 헬퍼 T 임파구의 도움을 받아서 세포 외에 표현된 S단백질을 B 임파구가 인식하고 플라즈마세로 분화한 다음에 항체를 생성할 수 있게 되고, 생성된 이 항체가 실제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때 공격을 해서 바이러스를 파괴하고 차단하거나, 그런 체액성 면역 이외에 세포성 면역으로 킬러 T 임파구를 활성화시켜서 감염되어 있는 세포를 파괴해서 추가적인 바이러스의 증식이나 감염을 차단해주는 그런 면역을 일으키게 될 겁니다. 이 과정은 RNA 백신과 동일하다고 보니까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세 번째 코로나 백신의 유형 단백질 백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백질 백신은 지금 대표적으로 노바백스라는 백신이 지금 상품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에 RNA 백신, DNA 백신과 달리 이 항원 단백질 백신 노바백스는 아직 시판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임상 시험 중에 있고 2021년 중반 하반기쯤 실제 시판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항원 단백질 백신은 앞에서 살펴본 다른 코로나 백신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항원으로 작용하는 S단백질을 가지고 항원을 이용해서 면역을 형성하는 건 맞는데요. 이 S단백질을 인체에서 생성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이 세포는 인체세포가 아닌 쉽게 얘기하면 어떤 곰팡이 세균에 대한 세포에다가 마큘로 바이러스라고 하는 특정 바이러스 안에 S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는 유전 정보를 집어넣어서 이 곰팡이균을 감염시킵니다. 그럼 이 곰팡이균 안에서 이 바이러스가 증식을 하면서 S단백질을 많이 생성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곰팡이 세포를
파괴를 하고 분해를 해서 S단백질을 모아가지고 S단백질 복합체를 만듭니다. 하지만 이 복합된 S단백질 자체는 분자량이 너무 작아서 항원성이 약해요. 그래서 항원 면역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면역 반응을 촉진시킬 면역을 프라이밍 쉽게 자극해 줘서 쉽게 면역 반응이 일어나도록 하는 그런 화학 물질을 같이 섞어서 백신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성된 항원 단백 복합체는 앞에 살펴본 면역 반응과 비슷하게 면역 세포에 감지를 해서 헬퍼 T 임파구를 감작시키고, 헬퍼 T 임파구는 B 임파구를 도와서 B 임파구가 이 항원 단백질, S 단백질 항원에 인식을 해서 그거에 상응하는 항체들을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항체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일하게 바이러스를 공격하고 체내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해서 면역을 일으키는 그런 과정, 이것이 항원 단백질 백신 노바백스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체액성 면역뿐만 아니라 킬러 T 임파구를 통한 감염된 세포를 파괴하는 세포성 면역도 동일하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비활성화 백신입니다. 비활성화 백신은 가장 고전적이고 과거에 흔하게 우리가 백신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만든 백신입니다. 이 비활성화 백신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직접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이거에 해당하는 백신들은 주로 이제 중국에서 만드는 백신, 그리고 이제 여러 제3세계 국가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아주 고전적인 방식이니까 백신 개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시 살펴보면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그냥 사용하면 안 되겠죠. 그럼 감염이 될 테니까 어떤 화학약품 처리를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죽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활성을 가지지 못하도록 마비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비활성화된 코로나 바이러스를 직접 백신으로 인체에 투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투여된 비활성화 코로나 바이러스는 면역세포에 인지를 해서 헬퍼 T 임파구를 감작시키고, 이 감작된 헬퍼 T 임파구는 B 임파구를 도와서 B 임파구가 그렇게 백신으로 들어온 비활성화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인지를 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항체들을 생성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항체가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데, 그림에서처럼 물론 S 단백질 가장 항원성이 크고 패소제닉한 S 단백질을 인식해서 그에 대한 항체도 만들겠지만 부수적으로 비활성화된 코로나 바이러스에는 단순히 S 단백질뿐만 아니라 캡슐이라든가 유전자라든가 기타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또 다른 물질들이 항원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또 항체들도 생성이 된다라는 부수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겠죠. 대신에 그만큼 부작용도 더 많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성된 항체는 실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때 바이러스를 공격하고 파괴해서 면역을 일으키는 작용을 할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코로나 백신들의 종류에 대해서 유전자를 이용한 유전자 백신, RNA, DNA 백신과 고전적인 방법, 비활성화 백신과 항원으로 작용하는 S 단백질 복합체를 이용한 항원 단백질 백신, 이렇게 네 가지 형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사용이 가능한 백신은 RNA 백신의 화이자 백신과 DNA 백신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아데노바이러스를 이용한 이 두 가지만 우리나라에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는 90% 이상의 항체 생성률을 제약회사에서 제조한 회사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즉, 그 백신을 맞는다고 모든 사람 100%가 다 면역력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백신을 맞은 사람들의 체내에 코로나 백신을 저항할 수 있는 항체가 생성되는 사람은 90% 이상이 생성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발표하고 있고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는 약 60% 후반대,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사람이 모든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 면역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60% 후반 정도의 항체 생성률을 보인다라고 제조회사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